자, 전 시간 이어서 붕괴, 자, 전폐 입력 마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산학의 1급을 처음 다루는 분들은 붕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 317페이지 맨 밑에 원재료를 부터 시작할게요. 자, 날짜가 뒤에 넘기면 5월 2일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 우선 붕괴만 될지 알면은 요 다음에 할 매출 전표는 쉽습니다. 붕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넣는 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거래처 코드 넣는 거 채권, 외밭 단선미, 채무, 외지 단선미, 그리고 부도원가 수표,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 그리고 원인 모르게 나간 가지급금, 원인 모르게 들어온 가수금, 요거 넣어주라 그러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5월 2일 날 천안상해로부터 원재료를 40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400만 원 매입하면은 들어오는 거 차변에 자, 원재료가 되지요. 얼마를 매입했나요? 1,4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자, 대변에 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지요. 800만 원. 나머지 잔액은 대변에 자, 약속 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면, 어음은 지급하면 지급어음인데 외지 단선미니까 거래처 코드를 천안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월 4일 날 김장의 시로부터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토지를 구입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토지가 들어오지요. 토지가 얼마 들어와요? 3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자, 대금 중 1억 원 보통 예금으로 땅을 사고 이체하면은 대변에 보통 예금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하면 1억이 되네요. 나머지 잔액은 대출 기간이 10년이네요. 자, 1년 이내는 단기고 1년 이상은 장기가 됩니다. 따라서 1년 넘어가면은 대변에 뭘로 분개해 주는가 하면 장기 차입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 역시 제가 외밭 단선미, 외지 단선미의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만 되는 게 아니고 장기도 되는데 그냥 애우기 쉽게 그런 거니까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빌려왔나요?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1년 넘어가면은 장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별 표시 하나 해놔요. 자, 미완공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건설 중인 자산. 나중에 완공되면 건물 취득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5월 8일 날 보면 공장 신축을 위해, 신축이란 새로 짓는 겁니다. 소요될 총 공사비 4억 중에서 5천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으면은 자, 바로 미완공된 상태에서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자, 차변에 뭐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가 되는가 하면 나간 거 5천만 원. 자, 뭘로 이체했어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5월 20일 날 보면은 공사 신축일에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이 3억 모두 자산 처리하였다. 이때 자본화의 동그라미, 자본화하라면 자산으로 재산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재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금일 완공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미완공된 상태에서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재비용을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이 되면 차변에 건물
취득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요? 3억.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빠져나가고, 따라서 대변에 뭐는 없어져요? 건설 중인 자산은 상계 처리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미완공된 상태에서 완공되기까지 소요되는 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구축물 5월 10일. 구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목공사입니다. 땅을 파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다리 놓는 거, 땅 파고 다리 놓고, 그 다음에 정원 꾸미고 저수지 꾸미는 거,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우리는 구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5월 10일 날 보면 안전 작업을 위해서 공장 간의 교량은 다리를 갖다가 설치하고 시공사 빠른 건설에 55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면은 차변에 뭐가 되지요? 구축물 되는 겁니다. 구축물로 해주면 되겠고요. 얼마가요? 550만 원. 땅 파고 다리 놓는 걸 구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변에 수표 발행에 지급하면은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개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계장치 봅시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니까 기계장치 위주로 많이 하겠네요. 5월 21일 보면 부산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갖다가 기계장치를 300만 구입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매년 말 200만 원씩 3회에 거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장기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려네요. 원래 1년 이내는 미지급금이지만 1년 넘어가면 장기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3회 하면 600만 원에 300만 원은 즉시 지급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변에 기계장치는 300에다가 600을 더하면은 모두 9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는 거냐면 300만 원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했으면 현금으로 얼마가 나가요? 300만 원. 나머지는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장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요. 역시 미지급금 외밭탄섬이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부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5월 27일은 별표시 하나 해놓습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바람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가정에서 법령에 따라 공채 액면가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지요. 얼마 나가요? 65만 원 나가고 차변에 대응되는 계정 과목은 그 중에서 밑에 보면 55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려네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55만 원 잡아주면은 나머지 차이가 얼마나요? 차이가 10만 원 나네요. 그죠? 10만 원은 뭐 때문에 들어간 걸로 떨어주는가 하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차량 운반구로 떨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편에 5월 30일 날 봅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수료 22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라. 특허 낸다 하면은 특허권으로 해주면 되겠지요. 차변에 특허권이 될 것 같으네요. 특허권에서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220만 원.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에 지급하면은 자,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가 되네요. 이거는. 자, 보통 예금 되고요.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월 31일. 5월 31일은 별 3개 해놔요. 뒤에가 메인 매출 전폐 외울 때는 얘를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요. 자, 5월 31일 보면 제품 포장용 기계. 자, 기계는 기계 장치를 얘기합니다.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동안 사용함으로써 고물된 가격을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폐기 없애버렸네요. 그리고 부대 비용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기계장치가 노후돼서 폐기하면 기계장치 나가지요. 대변에 기계 장치 없을 때는 취득가액으로 3천만 원. 그럼 얘를 왜 없었어요? 노후됐다는 것은 차변에 상계 처리하는 거, 감가상각 누계액, 상계 처리를 감가상각 누계액을 처치하면은 차변에다가 분계를 기계장치에 따른 거 분계를 해줍니다. 자, 얼마가 되지요? 2,70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은 취득가액이고 2,700만 원은 고물가격이면 자,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 3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뭐가 돼요? 장부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대 비용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가요? 얼마 나가는가 하면 25만 원 나가요. 자, 폐기 처분하면 다 없앤 거지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얼마를 받는가 하면 325만 원 본 거네요. 325만 원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은 자, 요 기계를 없애는데 손해를 325만 원 봤다는 거지요. 기계 장치는 형태가 있는 뭐라고요? 유형 자산. 손해를 보면 차변에 요거를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요. 기계장치가 없어지면 대변에 반대쪽에 항상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 처리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요번에는 특정 현금과 예금. 자, 11번 기타 자산 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날짜가 6월 7일 날 보면은 당자거래 개설보증금. 당자거래 개설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계수표나 어음을 갖다가 발급받기 위해서 은행에 우리가 예치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당자거래 개설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분개합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은 투자자산 코드입니다. 투자자산 코드 177번. 그리고 은행에 지급하는 개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지요. 요렇게 개설보증금 지급하면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얼마요? 500만 원에 또 차변에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얼마요? 2,000원. 남는 거 현금 지급하면은 대변에 현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떨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의 별표시 하나 나요. 선납세금에서 자, 원천징수라는 거 요거 한번 들어갈게요. 6월 10일 날 보면은 원천징수라는 건 국가가 강제로 먼저 납세 의무자들로부터 선징수해 가는 거지요.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차변 쪽에 발생하면 코드번호 136번 선납세금으로 해주고요. 대변 쪽에 발생하면 코드번호 254번 예수금으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6월 10일 날 보면 신한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 만기가 돼서 해약을 하고 해약금에 대해서 뭐라고요? 당자예금에 입금을 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 정기예금 5천만 원 있지요. 얘를 만기가 돼서 해약해서 찾으면 대변에 정기예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기예금
얼마가 없어져요? 5천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 동그라미. 받는 이자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이자 수익이 얼마 발생합니까?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400만 원. 근데 이자 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 항상 금융소득은 금융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은 차변에 몇 프로 띄는가 하면 15.4% 띱니다. 15.4%. 400만 원 원금에 대해 띄는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에 대해서 선납세금. 자, 선납 세금은 코드번호가 136번. 136번으로 원천징수세액은 통상적으로 400만 원에 15.4% 띱니다. 여기는 61만 6천 원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차감하고 남는 걸 전액 당자 예금에 입금하면 차변에 나머지 당자 예금으로 떨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원천징수세액이 차변 쪽에 발생하면 자산 처리하려면 차변에 선납세금 136번이 되는 거고, 부채로 처리하면 대변에 예수금 254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6월 13일로 가볼게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겁니다. 구름의 전자의 공장 건물에 대한 임차 계약,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 월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현금, 나머지는 수표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이때 보증금자 붙은 거 외밭 단선미, 외지 단선미 말고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 보통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2년씩입니다. 2년씩 연장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은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에 전자 해가지고 얼마요? 1,000만 원 되지요. 그리고 1,000만 원 되고 300만 원은 현금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3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당자 수표 발행하면 당자 예금으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월 15일 날 넘어가면은 투자 부동산. 자, 영업활동을 위해 들어가는 거는 영업활동을 위해 들어가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등등으로 분개하지만 영업활동 이외에 6월 15일 날 장기 투자 목적의 동그라미,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면은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투자 부동산으로 차변에 분개합니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요? 3,800만 원. 대금은 당자 수표 발행에 지급하면 대변에 당자 예금이 되는 거지요. 자, 다음 6월 17일 넘어가서 현금 가부족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장부상의 현금하고 실제 있는 현금하고 맞지 않을 때 그 오류를 조사하는 거, 바로 현금 가부족이죠. 장부상의 잔액하고 실제 잔액하고 맞지 않을 때 그 차액을 우리는 현금 가부족으로, 기준은 실제 잔액에다 기준으로 해서 실제 잔액이 많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만약에 실제 잔액이 부족하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족. 그따 나중에 결산까지 원인을 모를 때는 부족액은 잡손실로 떨면 되고 과잉액은 잡이익으로 떨면 됩니다. 여기는 6월 17일 보면 현금 시제 동그라미, 현금 시제는 현금 실제 잔액입니다. 시제 잔액을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가 5만 원이 더 많네요. 실제가 장부보다 더 많으면 현금 들어오는 걸로 차변에 현금 처리를 해주고요. 얼마요? 5만 원. 그리고 장부와 실제의 차이를 우리는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합니다. 실제가 많으면 차변의 현금, 실제가 적으면 대변의 현금, 반대쪽에는 현금 가부족으로.
그 다음 미착품 세무 2급에 나오는 건데요. 자, 미착품 가끔 먼저 번에 회계 1급에도 내더라고요. 자, 미착품이란 도착 안 하고 자, 운송 중에 있는 거지요. 운송 중에 있는 거. 자,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에 있는 거지요. 도착지라면 상대방의 재고 자산이 되지만 우리께 되는 거네요. 미국 와이퍼 상사의 원재료 물품 대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결제하였다. 다 이 선적은 운송 중에 있다.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도착을 안 했으니까 미착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하면은 차변에 미착품이 되는 거지요. 자, 미착품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0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과정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자, 부가세라는 건 소비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현행 우리나라는 단일 세율 몇 프로를 부과하고 있는가 하면 1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다른 말로 매입세액이랍니다. 매입한 금액의 10% 하면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는 거고요. 매출 금액의 10% 하면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급금은 다른 말로 매입세액, 예수금은 다른 말로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3개월 단위로 1월부터 3월을 일기 예정신고기간, 납부는 법정신고기간은 그 다음 달 25일, 4월 25일이고요.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이어서 법정신고기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다음 달 25일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 날 보면은 제2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1,345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1,764만 원으로 확인되고 그러면 자 예수금은 매출세액이고 대급금은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매입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419만 원은 환급받을 겁니다. 매입이 더 크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래요. 부가가치세를 정리한다 그러면 무조건 차변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345만 원. 이거는 매출한 거에 10% 곱한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상계 처리하는 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는 거지요. 대급금을 서로 그래야 매출에서 매입을 빼는 겁니다. 1,764만 원. 그런데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지요. 마이너스를 환급받는데 항상 환급은 그 다음 달에 받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뭘로 분개해 주라고요? 미수금으로 잡아줍니다. 만약에 플러스가 나면은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자, 이제 부채편 가보면은 날짜가 7월 1일. 자, 7월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현금 우리가 5천만 원을 빌려서 보통 예금했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5천만 원 들어오고 1년 이내에 빌려오는 돈을 갚기로 하고 빌려오는 돈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해주는데 외밭 단선미니까 거래처 코드 한국은행을 갖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는 거고요. 다음은 7월 5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월분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카드 대금, 항상 카드는 후불제니까 6월 달에 사용한 카드 대금을 7월 5일 날 보통 예금 계좌로 결제가 되면은
자, 차변에 자, 미지급금 없어집니다. 무슨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국민 카드 사용한 거를 얼마를요? 150만 원을 자, 대변에 뭐로 결제가 됐다고요? 보통예금. 항상 회계 처리할 때는 들어오는 건 차변, 나가는 건 대변. 한쪽 알면 한쪽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월 7일이네요. 자, 7월 7일. 자, 6월 23일자 가수금 동그라미. 원인 모르게 들어온 돈은 가수금, 원인 모르게 나간 돈은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의 원인을 보니까 200만 원은 제품 매출했다는 계약금, 먼저 받는 계약금은 선수금,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해수로 확인되면 이렇게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지면 차변에 가수금 없어지고요. 가수금 1000만 원 중에서 자, 대변에 계약금 먼저 받은 선수금이 얼마 있어요? 선수금이 얼마 있는가 하면은 200만 원이네요. 자, 채권 채무니까 코드를 넣어야지. 어린 상사에서 받은 거지요. 얼마요? 2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했네요. 자, 어디에서 외상 매출금 회수했어요? 어린 상사에서. 언제나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사채 별 두 개나요. 사채는 우리 회사가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사채업자 일반인들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갖다가 차입하는 경우를 사채라는 거고요. 우리가 사채는 시장 이자율을 비싸게 주고 빌려오면 높으면은 할인 발행이라 그러고요. 시장 이자율이 적으면은 할증 발행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채 빌려올 때 손해를 봤을 때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고요. 이익을 보면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날짜가 7월 10일 날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 밑줄, 사채를 발행하면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오면 대변에 사채 빚이 느는 겁니다. 사채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사채 액면가라는 것은 만기에 갚아야 되는 거 1억입니다. 1억을 빌려오는데 거기 발행가액의 동그라미, 실제 1억 중에서 내가 빌려온 돈은 9,630만 원. 차변에 차변에 빌려와서 뭐 했어요? 당좌 예금하면 당좌 예금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9,630만 원. 그러면 원래 만기에 1,000만 원 우리가 1억을 갖기로 하고 실제 빌려온 돈은 9,630만 원이면 시장 이자율이 비싼 거지요. 손해봤지요. 차변에 사채 빌려올 때 손해볼 때를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채 빌려올 때 시장 이자율이 높아 손해보는 걸 뭐라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제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총액이 나오는데 자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거, 이걸 유상증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자본금을 늘리려면 주식을 내다 팝니다. 주식을 내다 팔 때 이익을 보고 내다 팔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거고, 손해를 보고 팔면은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날짜가 8월 1일 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주주총회란 주식회사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서 결의된 바 유상증자, 주식회사에서 실제 주식을 내다 팔아서 자본금을 늘립니다. 신주 동그라미 10만 주. 자, 자본금은 액면가에다 곱해줍니다. 액면가 5,000원 하니까 자본금이 5억짜리를 요번에 5,500원에 발행은 내다 팔아서 받은 겁니다. 5,500만 원에 발행하고, 자, 증자와 관련된 모든
재반 비용, 수수료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받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내다 팔아서 받으면 차변에, 자, 받아서 보통 예금하면 보통 예금. 자, 내가 내다 팔아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주 곱하기 5,5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5억 5천이 나오지요. 5억 5천에서 재비용 1,500만 원을 차감하니까요. 5억 3,500이 나오네요. 그리고 대변에 뭐를 내다 팔았어요? 우리 회사 재산이 주식을 내다 팔면 주식은 자본금으로 분개를 해줍니다. 자본금은 신주 10만 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하니까 5억이 나오지요. 그러면 5억짜리 주식을 갖다가 5억 3,500에 내다 팔면은 이익을 받지요. 주식을 내다 팔 때 이익 보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를 해주면 되겠고요. 손해를 보면은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잘 알아놔요. 다음은 8월 16일 날. 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익준비금 2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한다. 이런 걸 무상증자라 그럽니다. 이익준비금은 적립해 둔 돈이에요.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시마다 주주들에게 배당해주는 현금 배당에 10%씩 강제로 적립했다가 이 필요하니까 이걸 갖다가 쓴 거지요. 쓰게 되면 자본에 전입한다면 자본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 자본에 전입한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이익 준비금이 없어집니다. 이익준비금 얼마를요? 2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한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이 늘어나지요. 얼마요?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갖다가 늘리는 걸 무상증자. 자, 실제로 주식을 내다 팔아 늘리는 걸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수익편에서 배당금 수익을 볼까요? 14번. 자, 배당금, 주주들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걸 얘기하지요. 따라서 날짜가 9월 1일 날 보면은 보유 중인 주 세무에 대한 주식에 대한 중간 배당금 줄거나요. 전년도에 배당 못 받은 걸 당해년도에 배당 받았네요.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해서 얼마를 배당을 받았나요? 100만 원. 대변에 자,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배당금 받는 거를 배당금 수익이라고 얘기한다. 다음 9월 4일 날 보면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기증받는 걸 자산 수중이익이라고요. 채무를 면제받는 걸 채무 면제이익이랍니다. 따라서 9월 4일 날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갖다가 토지 취득가액은 4,80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입니다. 기증받을 때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를 기증받으면 차변에 토지가 되는데요. 5천만 원 했다가 자, 소유권 이전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287만 3,480원이 들어갔으면 얘까지 우리가 한목에 합쳐가지고 토지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포함하면은 얼마가 돼요? 5,287만 3,430원 되지요. 자, 이렇게 하고 대변에 무상으로 기증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자산 수중이익. 자산 수중이익은 공정가액으로 분개하는 겁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등기 이전 비용은 보통 예금으로 분개를 해주면은 보통 예금이 나가야 되니까요. 자, 대변에 자, 보통 예금으로 해서 등기 이전 비용을 떨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기증받는 걸 뭐라고요? 자산 수중이익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자 수익. 자, 9월 11일 날 보면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 중에서 원천 징수 9,240원 자산 처리하라면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얼마 57,60원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면 차변에 자 보통예금이 얼마가 돼요? 57,60원. 그리고 또 차변에 원천 징수한 거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9,240원 되죠. 자 9,240원 자 9,240원 되고요. 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이 모두 얼마가 되는가 하면 두 개 더하니까 6만 원 자동 계산되죠. 그 다음 이제 9월 18일 날 넘어가면 무상으로 기증받는 건 자산 수중이익이라지만 채무를 면제받는 건 뭐라고요?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9월 18일 날 보면 당사가 거래처 천안상해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 지급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어디가 돼요? 천안상해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얼마요? 500만 원을 자 면제받았네요. 채무를 면제받는 걸 뭐라고요?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이야기한다.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채무를 면제해 받았다는 소리죠. 자 이제 비용 코드에서요. 자 비용 코드에서 급여에 대한 거 9월 25일 날 봅시다. 15번에 자 9월 25일 날 영업부서 직원 유산슬 자 유산슬의 9월분 급여 내역을 보고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예, 급여 내역 보면 차변에 자 얘는 영업부서 항상 급여는 영업부서는 급여 그 다음에 생산직은 임금 일용직은 작급으로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급여계 차변에 보면은 급여계가 240만 원 있죠. 영업부서는 자 801번 급여로 우리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토탈 급여가 240만 원 중에서 대변에 월급 줄 때 차감하는 돈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 기타 다 합계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40만 원 되죠. 자 40만 원 합계는 40만 원 되니까요. 40만 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총액이란 자 실수령액을 얘기합니다. 차감 지급액은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10월 1일이네요. 요건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데요. 자 10월 1일 자 퇴직금이라는 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갖다가 지급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이 퇴직금을 갖다가 적립하기 위해서는 학정급여형을 다른 말로 DB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연금으로 전환시킬 때는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해주는 거고 만약에 학정기여형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가 기여하는 겁니다. 기여하는 경우에는 DC형이라 됩니다. 얘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자 10월 1일 보면 영업부서 직원 송가인이 퇴직하여 퇴직금 1,45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 띈 거 135만 원 차감한 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이때 퇴직급의 충당부채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둔 돈은 차변에 지급하면 없어집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다는 거야? 1,100만 원 뿐이 없으면 부족하지요. 자 부족분은 사무직은 800번대로 해주고요. 생산직은 508번으로 해주는 겁니다. 부족분 나머지 얼마요? 350만 원 되네요. 350만 원은 퇴직급여로 해주고요. 대변의 원천징수는 대변에 발생하면 예수금으로
차변에 발생하면 선납생급으로 이제 알겠지요? 135만 원 떨어지고요. 나머지 잔액을 계좌 이체하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부족분은 퇴직급여, 대손충당금의 부족분은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지요. 10월 3일 날 볼게요.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을 위해서 학정급여형 나오네요. 학정급여형 DB형으로 적립해주면 퇴직연금 운영자산, 학정기여형 DC형으로 나오면 퇴직급여, 여기는 학정급여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우리가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186번 퇴직연금 우리가 운영자산으로 얼마를요? 1,352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1,352만 원 되겠지요. 자, 다음에 자, 복리후생비. 자, 10월 10일 날 요건 별표시 하나 해 놓을래요? 많이 나오지만 실수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여러분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회사하고 나하고 반반 부담하거든요. 특히 알아둬야 될 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회사하고 나하고 반반 부담할 때 내가 부담하는 근로자 부담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요. 회사가 부담하는 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은 예수금이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건 세금과 공가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복리후생비로 하면은 감점을 당하지요. 따라서 건강보험료 볼까요? 회사 부담분 동그라미.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요. 영업부 직원기 얼마지요? 30만 원. 영업부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50만 원. 생산부 직원은 500번대 우리가 복리후생비고요. 종업원 부담은 예수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 이렇게 차변에 영업부 본사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얼마인가 하면 30만 원. 생산부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500번대 생산부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5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자 부담은 차변에 예수금으로 80만 원. 자, 보통예금 납부하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와 연결되는 거 10월 11일 보면은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을 세금과 공가로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분 40만 원, 영업부는 800번대, 생산부는 500번대, 근로자 부담은 예수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해주면요.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차변에 회사 부담분 중에서 영업부 직원은 800번대 세금과 공가로 얼마요? 40만 원. 그 다음에 생산부는 500번대 세금과 공가로 얼마요? 60만 원. 그리고 종업원 부담은 차변에 근로자 부담은 예수금, 급여에서 차감해서 내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납부하면 보통예금으로 떨어버리면 된다는 거, 요거 조심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0월 20일 보면은 영업부 직원의 1번 내염 예방 접종을 위해서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비, 종업원을 위해 들어가는 거, 영업부는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지요. 접종 비용 얼마가 들어갔어요? 250만 원. 카드 결제는 대변에 미지급금, 어느 카드로 결제를
했는가 하면요. 자, 우리 카드. 자, 우리 카드로 잡아주면 되겠죠. 법인카드. 마찬가지로 10월 25일 날 보면 생산부면 5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800번대는 일반 경비, 생산부는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식사대금 카드로 결제하면은 차변에 511번. 이 구분을 잘 안 해주면은 틀리는 거예요. 자, 얼마요? 50만 원. 대변의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무슨 카드예요? 현대카드. 현대카드로 붕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여비교통비. 요거는 11월 3일 날요. 11월 3일 날 별 표시를 하나 해놔봐요. 자, 영업부면 800번대입니다. 출장 사원의 여비 출장비 25만 원 중에서 숙박비, 교통비, 식대로 얼마 썼어요? 28만 9천 원 썼네. 25만 원 가져가고 28만 9천 원을 써서요. 추가로 더 쓴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이렇게 출장 갈 때 쓰는 돈을 여비 교통비로 자, 우리는 영업부는 812번 여비 교통비로 토탈 쓴 게 28만 9천 원 되고요. 자, 출장 가라고 원이 모르게 준 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급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 가수금은 코드 넣으라 그러면 코드를 넣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넣지 말아요. 25만 원. 그래서 남는 거 나머지 추가 더 쓴 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현금으로 가지급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정산하면 대변, 가수금은 정산하면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그다음 11월 5일 날 보면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직원과 식사,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거는 차변에, 영업팀은 800번대 우리가 뭘로 잡아주면 되는가 하면 접대비로 잡아주면 되죠. 자, 접대비. 자, 800번대 접대비로 잡아주고요. 얼마를 먹었나요? 17만 1,000원. 카드 결제는 대변에 언제나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항상 채권 채무는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번에는 11월 13일 날. 자, 부산 주유소에서 공장용의 동그라미 500번대네요. 기름을 넣은 거 공장이면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522번이 되네요. 차량 유지비 522번 얼마요? 5만 원. 카드 결제는 대변에 미지급금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자, 이렇게 분계를 전표를 입력하면 될 거요. 자, 요번에는 11월 15일 날 자, 공장의 동그라미 공장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했네요. 비용 처리하면 차변의 공장이면 521번 500번대 보험료가 되지요. 62만 원. 대변에 현금 지급하면 현금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교육훈련비 12월 2일. 자, 12월 2일이죠. 자, 12월 2일로 넘어가면은 영업부면 800번대입니다.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강사료. 자, 강사료는 교육훈련비가 되는 거지요. 자, 영업부 직원이면 차변에 800번대 교육훈련비가 됩니다. 토탈 교육비 얼마요? 10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 차감한 거 3.3% 뛰는 거지요. 대변에 예수금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대변 쪽에 나오면 예수금 100만 원에 3.3%면 33,000원 띄고 남는 거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12월 6일 날 보면 자, 한 서점에서 영업용 창고도서. 자, 영업용 창고도서는 자, 영업사원이면은 차변에 826번 도서 인쇄비가 되는 겁니다. 얼마가 되는가 하면 20만 원. 대금은 보통 예금 지급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지요.
자, 다음 12월 9일 날 자, 본사 총무 가면 800번대입니다. 문방구대를 비용으로 계산하라면은 차변에 830번 소모품비가 되는 겁니다. 소모품비 얼마요? 4만 원. 대변에 현금 지급하면은 현금 4만 원. 경비 처리하는 건 500번, 800번만 자,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자, 보면은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당사는 광고료네요. 그죠? 제품 선전 목적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500번대가 없어요. 항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니까 광고 선전비 500만 원. 대금은 수표 발행 지급하면 대변에 당자예금 500만 원. 다음은 12월 18일 날 보면은 자, 구매 보관 중인 원재료, 요건 별 표시 하나 할까요? 원재료, 원재료의 동그라미, 원재료를 갖다가 제조 공장이면 500번대입니다. 520번 수선에 사용했네요. 자, 수선으로 사용하면은 차변에 자, 520번 수선비가 됩니다. 공장이니까 얼마요? 48만 원. 대변에 뭐를요? 원재료. 근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은 적요 등록 8번 타계정 대체를 언제나 넣어주는 거. 재고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타계정 대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12월 21일 자,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네요.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면 자, 빚 갚았으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없어지지요. 상환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어디요? 거래처가 어딥니까? 한국은행에 빌려온 돈을 원금 얼마예요? 5천만 원에 걷다가 차변에 뭘 갚았어요? 이자. 자, 이자가 300만 원인데 미지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 엔터 때리면 이게 따라오니까요. 항상 이렇게 하살표로 옮겨줘요. 하살표로 옮겨주면요. 자, 300만 원 중에 150만 원 처리하고요. 나머지를 차변에 뭘로 잡아주라고요? 이자 비용으로. 나머지 얼마요?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일반 전표 12월 27일 날. 자, 보면은 창고에 불이 났어요. 보관 중인 제품이 타서 소실됐네요. 근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해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해 손실 얼마요? 3,250만 원. 자, 대변에 자, 뭐가 타서 없어졌나요? 제품이. 근데 제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소실돼 버렸을 때는 항상 적요 등록 타계정 대체를 갖다가 넣어줘야지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반 전표를 맞춰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일반 전표까지 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다 못해줄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분계는 많이 막히고 거래처 코드 넣는 거 이런 거 막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414페이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자, 요거만 전산회계에서는 일반 전표랑 매입 매출 전표랑 결산만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할 줄 알면 전산회계 1급은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